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영끌 30년 적자 확정 그리고 30년 후 가격은 영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제목을 보시고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말씀하실 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자, 우선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2020년에 영끌 매수한 사례. 자, 아파트 용적률 250%짜리 신축 아파트. 앞으로는 재건축 호재가 없죠. 자, 이런 아파트를 자, 8억 주고 산 사람. 부채는 4억 땡겼습니다. 이때 당시 금리는 1.5%. 자, 이 사람이 그 저축은행 직원이라서 직원 그 DC 받아서 1.5%로 4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를 맞췄는데 월세는 130만 원. 그래서 1년 수익이 1,56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조건에서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월세 수익 빼기 이자 600만 원 그것을 투입한 4억으로 나눠주니까 수익률이 2.4%가 나옵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일단 금리보다는 높죠. 그리고 참고로 부채 없으면 그 수익률이 15.600만 원 나누기 8억 해가지고 한 1.95% 정도 됩니다. 자, 이 의미는 금리가 1.95%보다도 낮으면 레버리지 땡기면 1.95%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이고 금리가 1.95%보다 높으면 대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대출 받아서 이렇게 월세 돌리면 1.95%보다도 낮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로 돌리는 것이 낫겠죠. 아무튼 지금 2020년 영끌 매수한 사람은 일단 월세 세팅했습니다. 자, 금리 1.5% 받아서 임대 수익률 2.4% 내니까 자, 일정 부분 약간은 만족일 수도 있겠죠. 자, 아주 큰 만족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2번 2021년 정산 한번 해보니까 1번 임대 수익은 4억 넣어서 960만 원 땡긴 거죠. 자, 2.4% 수익률. 그저 그렇긴 해도 저금리 상황이라서 그래도 기쁠 수가 있겠죠. 임대 수익은 약간 기쁜 정도. 자, 그런데 시세 상승이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자, 8억 주고 샀는데 15억이 된 겁니다. 자, 수익률 15억 빼기 8억 4억 투자해서 자, 수익률 175%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2021년에. 자, 그런데 2022년에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임대 수익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이 변경된 내용인데 지금 부채가 4억이지만 금리가 2.5%로 올라서 이자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1.4%. 부채 없었으면 차라리 1.95% 수익률인데 대출 받고 나서 임대 수익률을 돌려보니까 수익률이 1.4%. 자, 4번 2022년 추정해 보겠습니다. 임대 수익 4억 넣어서 지금 560만 원 땡긴 거죠. 1.4%.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 자, 대출 이자도 감당 안 되는 수익률. 자, 기분 나쁘죠. 일단 기분 나쁩니다. 자, 그런데 시세는 또 조정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8억짜리가 15억이 되었었는데 2022년에는 15억이 12억이 된 거죠. 그런데 불안한 게 또 거래도 없죠. 자, 그래서 이 그 한 해 동안의 그 수익률만 보면은 15억짜리가 12억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자, 그렇지만 아주 죽을 맛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매수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여전히 그 지금 8억이 12억 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100%죠. 4억 투자해가지고 자, 이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추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마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아무리 저축은행 직원이지만 금리 4%. 자, 그래서 4억 넣어서 40만 원 적자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임대 수익 마이너스 수익이죠. 마이너스 수익. 전세로 돌려야 될 상황입니다.
전세로 돌리면 수익 전혀 없는 거고 무조건 적자죠 일단. 자, 그래서 임대 수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리고 2번 시세가 또 조정되는 거죠. 지금 8억이 15억 됐다가 12억 됐는데, 자, 금리 오르고 상황도 이제 부동산 고점에서 내리막 타서 다시 8억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은 자, 마이너스 33%.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0%. 자, 그냥 8억 된 것이니까 0%.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좀 아픕니다. 4억을 투자해서 전혀 올라간 게 없다. 사실상 마이너스죠. 그리고 실거주 하면은 내가 거주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 임대를 줬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이 영끌한 사람 좀 우울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6번 2024년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임대 수익부터 보면은 자, 대출 금리가 1.95% 이하일 경우에는 흑자인데, 자, 1.95% 이하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장기 금리 정체라고 해서 좀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멈출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금리가 예전처럼 팍팍 내려갈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장기금리 정책의 의미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서 약간은 좀 상황이 개선된다는 의미이지 바로 예전의 그 저금리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신냉전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오랫동안 금리가 고점 근처에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은 일단 옛날의 그 초저금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상당 기간 동안 적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애초에 임대 수익률 2%가 안 되는 그 임대 수익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산 것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대 수익률 4% 이상 나오지 않는 아파트 포함 수익형 부동산은 거들떠 보지도 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세 차익 보겠습니다. 자, 임대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인데 수요자가 없겠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수요자만 있을 건데 가격이 떨어져야 매수를 하겠죠. 자, 시세 차익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건물은 그 감가상각으로 마이너스로 나중에 떨어집니다. 나중에 노후화돼서 한 30년 정도 지나서 재건축할 시점이 오면은 이게 용적률 100%짜리가 아니라 용적률 250%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공짜로 지어줄 사람도 없고 땅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잡아줘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때가 되면 철거비, 그 기존 건물 철거비 다 그 집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은 나중에 마이너스 가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이야기는 매년 마이너스 몇 천씩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 감가상각으로. 자, 그래서 건물은 그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대신에 그 토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하긴 합니다. 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조금씩 물가 상승률 수준의 그 정도로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자, 이것도 위치에 따라 재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면 토지 가격도 그 공유 지분이라서 거의 0원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일정 그 지역은 특정 지역들은 이런 사태 일어날 겁니다. 자,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도 인기 지역, 비인기 지역, 그 비인기 지역은 이런 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인 경우가 꽤나 생길 겁니다. 자, 물가 상승률 제외하면이라고 단서를 붙였죠. 실질적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자, 실거주 아니면
실수요 아니면 찐 실수요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위치가 애매한 지역. 위치가 아주 좋지는 않다. 이거 좀 애매하네.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이 사실상 0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빨간색이 아파트 가치입니다. 가치, 아파트의 가치. 땅 플러스 건물, 아파트의 가치는 빨간색 선. 자, 이 빨간색 선의 그 그래프를 두 개로 쪼개보면, 자, 땅하고 건물로 쪼개보면, 땅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는 쭉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쭉 올라가고, 완만하게 가치가 올라가고, 반면에 그 건물은 나중에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마이너스로 쭉 가다가, 자, 어느 순간 마이너스에서 멈추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저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자, 운이 좋을 경우 이렇다는 겁니다. 재건축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 지역적인 문제 또는 뭐 주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 이것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될 수가 있다. 나중에는 노후화된 아파트 꽤 많을 거고, 인구도 줄어들고, 사람들 기호도 바뀌고, 자,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아파트들이 가치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7번, 아파트 전망 밝아지는 경우. 자, 첫 번째죠.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경우. 자, 그때는 매수 타임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 아파트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출산율이 2.5 이상으로 수치가 회복될 경우, 자, 2.5인지 뭐 3.0인지 모르겠지만, 출산율 얼마 이상으로 수치가 회복되는 그 시기가 연속해서 한 10년 정도 된다 하면, 그때부터는 좀 희망을 볼 수가 있다. 자,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아파트 전망 다시 밝아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2번,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인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고 1인당 GDP만 상승하는 경우. 자, 인구는 주니까 GDP 자체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생활 수준은 상당히 향상돼서 1인당 GDP만 증가하는, 자, 그런 상황. 아마도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자율주행, 메타버스, AI, 자, 이런 걸로 아마 정말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대신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폭증해서 대부분의 집들이 아마 조금 외곽에 있더라도 넓은 집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언제까지 우리가 닭장에 살겠습니까? 자, 1인당 GDP 상승하고 인구가 줄면 아마도 주거 문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다수의 그 정말 좋은 아파트 빼면은 아마 30년 후에 아파트 가치, 재건축 호재 없는 아파트 가치는 0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목 제가 붙였죠. 아파트 영끌 30년 적자 확정이고, 자, 많은 아파트들이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0원이다. 자, 그래서 30년 동안 아파트 고난의 행진이 시작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보시고,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 정리하실 분들 빨리 정리해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